안녕하십니까. 바른독설이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황장엽 암살 미수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황장엽 암살 미수로 복역한 탈북민은 모두 3명입니다. 김모씨, 동모씨는 간첩단으로 복역했고, 이모씨는 김모씨, 동모씨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근데 김모씨, 동모씨 이야기는 차후에 하기라고요. 이모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모씨는 1980년 3월에 인민군에 입대한 후에 군사정전위원회 경무부 차단소대 압록강대학을 졸업하고 정찰국에서 복무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 사건 기록에 있는 판결문을 보고, 그리고 또 이분이 진술서도 붙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4년 2월부터 2009년 11월 초까지 길림성, 연길시, 연영성, 단돈시, 흥룡강성, 몽릉시 이 등지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남한 침투를 위한 합법신분 취득 공작 활동을 하다가 황장엽 암살 지령을 받고 2010년 8월 20일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물론 2005년 10월, 그리고 2008년 11월, 2009년 2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드나들었다고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웃기는 부분은 정찰총국 요원이 2004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중국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남한 침투를 위한 합법 신분 취득 공작 활동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데는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북한 사람임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고향과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합법 신분 취득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몇 명씩 오긴 했었죠.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으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달려왔죠. 그리고 탈북자 조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는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 이런 걸 보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건 김대중 정권 시절에 벌써 기사화되었습니다. 현재 대북전단 날리고 있는 이민복이, 그리고 자유북한인협회 회장 한창건 등 8명의 탈북자들이 대성공사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사회에 정착했다가 북으로 돌아간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재입국 탈북자는 1996년 7월 11일 자전거 고무 튜브를 몸에 감고 예성강을 따라서 남한으로 넘어온 최승찬이라는 분입니다. 이 최씨는 하나원을 나와서 농협에 취업했고 재입국하기 직전까지 농협중앙에 대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삶을 누리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살았었죠. 그러다 농협을 퇴직하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퇴직금과 저축한 돈 약 1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2005년도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탈북자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걸 상세히 진술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정보기관은 국정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신분 취득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장경국 변호사님 사무실에 갔었는데 이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정찰총국 공작원이 맞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맞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정찰총국 공작원이 왜 중국에서 5년 9개월 동안 노가다를 하면서 지냈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죠. 제가 황장엽 암살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냐, 정말 받았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제가 그럼 황장엽을 어떻게 주기로 했었어요? 그랬죠. 신변잡기로 주기로 했답니다. 신변잡기라는 거는 칼, 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황장엽 경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암살하려고 했나. 황장엽이 경호원 6명이라고 하더라. 움직일 때면 승용차 2대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리고 황장엽 경호원들 모두 무술 유단자들이다. 그리고 완전 무장 다 하고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은 단번에 해줄 거다. 신변 잡기를 이용해서 항장예비를 암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이러는 겁니다. 아직도 간첩 노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도 장경욱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간첩도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보강연을 다니면서 간첩 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도 장 변호사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저희를 간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었죠.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에서 저를 간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